법정이 술렁였습니다. 30억이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도 방청객도 변호사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30억 2,847만 원입니다. 그 순간 남편 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자가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4월 15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반복해온 습관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막 개장했습니다. 저는 애플 주식 5,000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계좌 잔고가 깜빡였습니다. 30억 2,847만 원. 드디어였습니다. 35년간 꿈꿔온 목표. 27살에 결혼하면서 품었던 작은 목표가 62살에 이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깰 수 있으니까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계부였지만 UV 라이트를 비추면 숨겨진 투자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1990년 5월 삼성전자 100주 50만 원, 2000년 3월 애플 1000주 240만 원. 한 줄 한 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6개월간 증권사에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재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280만 원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제 파트타임 수입 100만 원은 전액 투자했습니다. 35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미국 증시를 체크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었습니다. 300만 원이 30억이 됐습니다. 이제 충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야. 바로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잘 자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해리, 6개월 전부터 눈치챘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등산, 염색, 향수, 새옷. 전형적인 바람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35년간 의무로 살았던 결혼. 사랑은 진작에 식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명분이 생겼구나. 이제 이혼할 수 있겠구나. 저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 재산 보호, 변호사 상담, 컴퓨터를 열어 검색했습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 재산 분할 이혼 시 고유 재산 보호 방법. 35년간 주식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법률을 공부할 차례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등산 가.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이 문을 나섰습니다. 경쾌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35년 만에 봄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 상담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35년간 주식 차트를 분석하듯이 남편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남편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 15분. 평소는 5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면도하고 로션을 발랐습니다. 새로 산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39만 원짜리 점퍼, 그리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디올 소바주 15만 원. 오늘 등산 모임 있어. 저녁에 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오전 6시 기상 샤워 15분, 향수 6시 30분 출발.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엔 머리를 염색하고 왔습니다. 새치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 염색하셨어요? 응.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목요일 저녁 남편이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새 옷들이었습니다. 폴로 셔츠, 청바지, 가죽 재킷. 가격표를 보니 총 8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장을 닫고 나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카카오톡 마이너스 해리 오빠 오늘 봐요. 기대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야. 오늘 밤에 확인할 거야. 토요일 저녁 남편이 등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남편이 잠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524.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 맨 아래에 해리가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 덕분에 나도 행복했어. 오빠가 사준 목걸이 정말 예뻐요. 민호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줄게. 해리 오빠 최고예요. 사랑해요. 민호 나도 사랑해.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해리는 30대 후반쯤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 화려한 화장, 밝은 미소.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증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증거 목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 15장. 레스토랑 영수증 19만 8천 원. 의류 구매 영수증 85만 원. 행동 패택 기록. 제 재산 증명. 결혼 전 통장 300만 원. 35년간 주식 거래 내역서. 파트타임 수입 기록. 현재 계좌 잔액 30억 2,847만 원. 모든 서류를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 됐습니다. 35년의 무게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날 몰랐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TV 볼 때 공부했고 당신이 잠든 새벽에 제국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화요일이 왔습니다. 상담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살 정미경. 35년간 숨죽이고 살았던 여자.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싸우는 여자입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역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12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김서영 변호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안쪽 상담실에서 김서영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5세쯤 돼 보이는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의 외도로 인한 이혼 상담이시죠? 네, 맞습니다.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꽤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카카오톡 캡처본 15장, 영수증 4장, 행동 패턴 기록. 김서영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유책 배우자 인정 문제 없고 위자료도 5천만 원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요? 혼인 중 취득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파트 10억, 오피스텔 2억 5천, 예금 8천입니다. 대출 1억 있고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자산 12억 3천. 반씩 나누면 각자 6억 정도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명의 재산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요?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얼마 정도 되시는데요? 30억 정도요. 김서영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30억이요? 정말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 결혼 전 통장, 사본, 35년간의 거래 내역서, 생활비 지출 기록, 파트타임 수입 증명.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결혼 전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제 수입만으로 35년간 투자했습니다. 남편 월급은 전부 생활비로 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놀랍습니다. 완벽한 고유 재산 증명이에요. 남편 측에서 이해 제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30억은 제가 다 가질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동 재산 12억만 나누시면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는 것.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등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수고하셨어요.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커피를 2잔 타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할까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무슨 얘기? 해리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휴대폰 봤어요. 토요일 밤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경아. 그게 변명은 필요 없어요. 다 봤으니까요.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재산은 법대로 나누고요.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6억 정도는 받겠지.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저도 제 명의 재산이 좀 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무슨 재산? 주식이랑 부동산이요. 얼마나 되는데?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30억쯤요.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 30억 2,847만 원이요. 정확히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35년간 모은 돈이에요. 주식 투자로요. 30억! 너가! 네, 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확인했어요. 당신이 주무실 때요. 35년간요.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돈은 제 고유 재산이에요. 결혼 전 제 돈으로 시작했고, 제 수입으로만 불렸어요. 당신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죠? 그럼. 우리 재산은 집하고 오피스텔, 예금만 나눠요. 6억씩 받으시면 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경아. 그래도 우리가 35년을 35년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35년 동안 당신은 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어요. 저를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으로만 봤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혼 서류는 일주일 안에 받으실 거예요. 협의 이혼으로 하시죠. 남편은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치 남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서명하세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거야?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생각할 시간 주세요. 좋아요. 그날 오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온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화요일 오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지금 집에 있어? 내가 지금 갈게. 1시간 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78세의 연로하신 분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며느리, 민호한테 들었어. 이혼한다며?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민호 씨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너 돈이 많다며? 30억이라고 하던데. 역시나 이 얘기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거야? 35년간 주식 투자했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 모은 거잖아. 우리 집안 돈이기도 한 거지.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고유 재산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호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으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었던 거잖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35년간 명절 음식 누가 다 준비했죠? 저요. 제사상 누가 차렸죠? 저요. 어머님 병원비 300만 원 누가 냈죠? 저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돈까지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민호 씨가 바람 피운 거. 며느리, 그게 아니라. 어머님,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35년 충분히 살았어요, 저.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알았다. 내 맘대로 해라.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리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노트북을 열어 서울 사설탐정을 검색했습니다. 후기가 좋은 곳을 선택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원 조사 의뢰하고 싶은데요. 제 남편이 만나는 여자요. 이름은 강혜리, 38세입니다. 비용은 500만 원이고 일주일 소요됩니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강혜리 신원조사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2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조사 대상 강혜리여 38세. 직업 프리랜서 정식 직장 없음. 재산 없음 채무 5천만 원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가 중요했습니다. 특이사항 2019년 마이너스 박모 57세에게서 4천만 원 편취 2021년 마이너스 김모 62세에게서 6천만 원 편취 2022년 마이너스 이모 59세에게서 3천만 원 편취 현재 마이너스 강민호 64세와 교제 중 지난 6개월간 총 5천만 원 정도 받아낸 것으로 추정.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해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해리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해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사기죄로요. 그리고 남편도 피해자 명단에 올릴 것입니다. 5천만 원은 결국 우리 공동재산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영 변호사님, 저 정미경입니다. 추가 정보가 생겼습니다. 해리라는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과거에 다른 남성들에게서도 돈을 뜯어냈어요. 오, 그건 중요한 정보네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남편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5천만 원 피해를 봤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호,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판단력이 없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을 구할 거예요. 원해서가 아니라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금요일까지 이혼 서류 서명 받기. 해리 사기죄 고소장 작성. 경찰서 방문 마이너스 고소장 제출. 재산분할 조정 준비.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남편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30억은 공동 재산이야. 법정에서 다투자. 좋아요. 법정에서 보죠. 2주 후 재산분할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 그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강해 보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35년간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서영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미경님, 준비 다 되셨죠? 네, 완벽합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과 의자 6개. 한쪽에는 판사가, 반대편에는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쟁점은 30억 원의 재산이 공동 재산인지 정미경 씨의 고유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강민호 씨 측부터 주장하시죠.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해당 30억 원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입니다. 첫째, 정미경 씨는 강민호 씨 안정적인 월급으로 생활했기에 투자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35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반씩 분할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미경 씨 측 반박하시죠. 김서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첫째, 정미경 씨의 결혼 전 통장 사본입니다. 1990년 3월 결혼 2개월 전입니다. 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받아 확인했습니다. 둘째, 35년간의 주식 거래 내역서입니다.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돼 있습니다. 판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셋째, 35년간의 생활비 지출 내역입니다. 강민호 씨의 월급은 전액 생활비로 사용됐습니다. 한 푼도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정미경 씨의 파트타임 근무 기록입니다. 25년간 백화점에서 월 100만 원을 벌었고 그 돈을 전액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변호사가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정미경 씨는 결혼 전 본인 재산으로 시작했고 본인 수입만으로 투자했습니다. 강민호 씨의 돈은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고유 재산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조정실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미경 씨, 이 모든 기록을 35년간 직접 보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니까요. 언젠가는 증명해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 부인이 35년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부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해당 30억 원은 정미경 씨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남편이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첫째, 결혼 전 재산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둘째, 투자 자금이 본인 수입에서만 나왔습니다. 셋째, 강민호 씨의 수입은 전액 생활비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미경 씨 개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예금 총 12억 3천만 원은 반씩 분할합니다. 각자 6억씩입니다. 30억 원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강민호 씨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이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서영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남편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맑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리야, 나야. 오늘 법정에 갔었어. 30억은 못 받았어. 침묵. 혜리야, 왜 말이 없어? 그래도 6억은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변했습니다. 혜리야, 왜 전화 끊으려고 해? 혜리야, 전화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해리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걸.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5년의 삶이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30평짜리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염도 기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물이라도 드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리 연락 안 돼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카카오톡은 차단당했어. 어디 사는지 아세요? 마포구 상수동 오피스텔. 근데 갔었는데 이사 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아. 혜리가 날 속인 걸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속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 저는 서재로 가서 사설 탐정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남편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강혜리 신원조사 보고서 2019년 마이너스 박모 57세에게서 4천만 원 편취 2021년 마이너스 김모 62세에게서 6천만 원 편취 2022년 마이너스 이모 59세에게서 3천만 원 편취 현재 마이너스 강민호 64세 6개월간 총 5천만 원 받아냄. 파일이 남편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 내가 사기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2주 전부터요. 탐정을 고용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 당신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 겪어야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5천만 원은 우리 공동 재산에서 나간 돈이에요. 돌려받아야 해요. 어떻게?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요. 당신도 피해자 진술해야 할 거고요. 나를 도와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너답네.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3병을 혼자 마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정미경, 피고소인 강혜리,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은 2024년 10월부터 고소인의 배우자 강민호를 상대로 총 4,6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과거 3명의 중년 남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남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탐정 보고서까지 있고
이 정도면 구속 수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최대한 빨리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혜리 검거했습니다. 부산에 숨어 있었는데 찾아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와주세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 진술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러 번 말을 멈췄습니다. 진술이 끝났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강혜리는 사기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크고 수법이 상습적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솔직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혜리의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고소해줘서. 제 재산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고마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 너를 못 알아봤어. 3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는 그 시간에 제국을 쌓고 있었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남편이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해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혜리는 상습적으로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금액이 큽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해리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리의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저는 새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요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재테크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경 님이시죠? 서울대병원 간호사 김은주입니다. 강민호 씨가 입원하셨는데요. 보호자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환자분이 다른 보호자가 없으시대요. 무슨 병으로 입원하셨나요? 고혈압성 뇌출혈이요. 일주일 전에 쓰러지셔서 응급수술 받으셨습니다. 환자분이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 이미 끝난 관계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자. 그리고 완전히 정리하자. 다음 날 오전 서울대병원 12층 신경외과 병동 1207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가 침대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깎여 있었고 수술 자국이 보였습니다. 미경아. 와줘서 고마워.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많이 아프셨나 봐요. 집에서 쓰러졌어. 혼자 있다가. 다행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119 불러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불렀어. 35년 동안 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너의 꿈도
시간도, 노력도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35년 동안 혼자서 30억을 모으다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나는 그냥 잠만 잤는데 당신도 회사 다니셨잖아요. 그건 의무였어. 근데 너는 너만의 꿈을 위해 했잖아. 스스로 선택해서.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리 사건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이유는 내가 너무 한심했기 때문이야. 퇴직하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 그게 무서웠어. 그래서 해리한테 간 거죠. 해리는 날 필요로 하는 척 했으니까. 그게 좋았어. 근데 다 거짓이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가 왜? 저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당신의 꿈이 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야. 아니에요.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30억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죠.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했어요. 35년 동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리 둘 다 거짓말쟁이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아, 너 지금 행복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뭐가 제일 좋아? 자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당신도 이제 당신을 위해 사세요. 진짜 하고 싶었던 거 해보세요. 낚시하고 싶었어. 바다, 낚시. 그럼 이제 하세요. 퇴원하고 나서. 그래. 그렇게 해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미경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남편이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응원해. 정말로. 내가 앞으로 뭘 하든 난 내가 성공하길 바라.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 인생 잘 사세요. 그래. 너도.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35년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완전한 자유.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새로운 계획, 재무설계 전문가 자격증 공부, 시니어 여성 재테크 강의 준비, 유튜브 채널 개설, 봉사활동 시작.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5년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민호, 당신도 행복하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버스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과거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62살에 찾은 진실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6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5층. 제가 운영하는 시니어 재무설계 아카데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매주 토요일 정기 강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50대에서 70대 여성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거울로 확인한 제 모습은 1년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재무설계 아카데미 대표 정미경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 여성으로서 제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지요.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27살에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저는 전업주부, 2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결혼 전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미국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35년간요. 남편 월급은 전부 생활비로 썼습니다. 제 파트타임 수입은 전부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62살이 됐을 때 제 계좌에는 30억 원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0억이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35년간 복리의 결과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 돈으로 뭘 하셨어요?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저는 증거를 모았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30억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6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63살인 지금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여러분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시작하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65세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두렵거든요.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거예요. 저는 3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더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겨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강생들이 다가와 질문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여성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달에 주식 계좌 만들었어요.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만 원 수익 났어요. 잘하셨어요. 꾸준히 하세요. 모든 수강생이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했지만 보람찼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였습니다. 엄마, 나야.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야. 어떻게 온 거야? 서울 일이 있어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들렀지. 지혜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아카데미 정말 크다. 대박이네. TV에서도 봤어. 63세에 재무설계 아카데미 연 여성이라고. 그거 봤어?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시는 것 같아. 지난달에 전화 왔더라. 낚시 동호회 가입했대. 매주 바다 낚시 간다고. 정말? 다행이다. 엄마랑 아빠 둘 다 각자 잘 살고 있네. 그래.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35년간 고생 많았어. 우리 몰래 혼자 30억 모으고 엄마 보면서 나도 배웠어.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엄마, 사랑해. 지혜는 저녁 6시에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배웅하고 돌아와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샐러드와 구운 연어, 와인 한 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풍족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병원에서 민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카데미를 열었고 강의를 했고 수백 명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30억은 이제 35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휴대폰을 열어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내년 계획. 아카데미 지점 확대 부산. 대구.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 책 출판 63세. 30억. 그리고 자유. 유럽 한 달. 배낭여행.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꿈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았습니다.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새벽 5시. 내일도 미국 증시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35년간 해온 습관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5년이 헛되지 않았어. 그 시간이 날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준비됐어. 앞으로 올 모든 것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컴퓨터를 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제 방식대로, 제 선택으로, 진짜 나로서. 정미경, 63세, 35억을 넘어선 여자. 하지만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35년간, 하루하루, 새벽 5시부터